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유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카메라에 문제가 좀 생겨서 오늘은 이렇게 패드에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냐면 이런 거 regard A as B 뭐 요런 동사들이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A가 되게 길 경우에 A를 뒤로 싹 뺄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regard as B 그 다음에 A 긴 게 쭉 나오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럼 이거는 A를 B로서 간주하다의 as B는 목적격 보호였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서 간주하다라는 건데, 근데 문법적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물론 regard도 있지만 우리 consider, 그죠? regard, consider 마찬가지로 A를 B로 간주하다 라는 건데, 역사가들은 노우롱고는 결코 뭐뭐하지 않게라는 부정부사였죠. 결코 뭐뭐하지 않게. 그러면 역사가들은 결코 고려하지 않습니다까지 되죠. 근데 지금 as B가 이렇게 나온 거야. as B.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큰 A죠. 클레임을 꾸며주는 대절이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해보면 역사가들은 더 이상 주장을 가능한 것으로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느낌이야. 그죠? plausible, 그럴듯한, 모르면 암기합시다. 그럴듯한. 주장을 더 이상 그럴듯하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고대 문명이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그럴듯하다고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구조가 되겠고, 그러면 1번 목적격 보호가 동사 앞에 위치한 문장이다. 그죠? 동사가 아니죠. 목적격 보호가 뭐 앞에야? 목적어 앞에. 원래 A가 목적어잖아. A가 목적어. 네, 목적어를 뒤로 뺀 거니까 목적어 앞에 위치한 문장 1번 틀렸고, 2번 동사 consider는 목적어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자동사이다. 아니죠. consider는 뒤에 무조건 A라는 목적어 있어야 돼. 뒤로 뺄 수 있다는 거. 3번 as plausible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as plausible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문장의 보호 역할을 한다. 4번 claim이 주어이고 as plausible이 동사 역할을 한다.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고. 5번 동사 consider의 목적어 claim이 보호보다 뒤에 위치하는 거다. 그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뺀 거니까 5번이 맞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 After years of research, 몇 년의 연구 이후에 a scientific journal, 그죠? 과학적인 저널은 publish, 동사가 여기 편찬했습니다. 발간했습니다. 기사를. 이 목적어가 되겠지. 근데 목적어를 arguing이라는 현재 분사 꾸며주는 거니까 뭐뭐 하는 이라고 꾸며준다 그랬죠. 대절이하고 주장하는 기사를 출판했습니다. 대절이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중이라고. 뭐 때문에? 뒤틀어 뭐뭐 때문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주장하는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어떤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논문이 되겠지. 일반하면 되는 거니까. arguing은 꾸며주는 현재 분사구, 현재 분사. 꾸며주는 거니까 2번은 아니고. scientific journal은 뭡니까? scientific journal은 주어지. After years of research라는 거는 전치사구. Climate change는 대절 안의 주어. 가 되겠죠. 정답은 이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인 article 정답으로 골라주면 될 것 같다. 넘어갑시다. 3번. 우리 기억날 거야. 뭐냐면, 그죠? 가목적어가 저번 주에도 배웠는데 it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진목적어라는 게 투부정사도 되고, 그죠? 동명사도 되고, 세 번째는 명사절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뭐 대절이라든지 등등등.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오형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오형식. 예문 들어볼까? I. 우리 take, 그죠? That he is handsome. 일단 한번 적어볼까? For granted.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시 여기다라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오형식이에요. A라는 목적어를 당연시 여기다 take A for granted인데 이런 A 부분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예요. 목적어가 주어진 것으로서 여기다라는 건 당연시 여기다. 그냥 take A for granted는 A를 당연시 여기란데 엄밀히 따지면 오형식이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있는 거다.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대절 같은 걸 넣는 걸 되게 껄끄러워하기 때문에 이걸 뒤로 싹 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I take인데 텅 빈 공간에다가 땜빵용으로 it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랬고 for granted는 그대로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목적어인 뒤에 대절을 똑같이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이것을 당연시 여겼다. 이것이 뭐야? 대절이야가 라고 해서 이런 걸 가목적어, 이런 걸 진목적어라고 한다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보게 되면 일단 해설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makes가 오형식 만들었다. 근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것이 명확하도록 만들었다. 근데 이세다 세모 치면 목적어 자리에 이시면 이걸 무슨 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대절이야.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뭔데? 대절이야가 이런 느낌이지. 대절이야부터 한번 해석해볼까?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명백히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느낌이죠. 이시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미안합니다. 이거 가주어가 아니고 아마 실제 시험지는 잘 나왔을 거예요. 목적어라 돼 있을 겁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실제 시험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목적어 역할하고 대절이야가 진목적어 역할을 한다.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자, 우리 사형식 동사들, 그죠? 뭐 offer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grant라든지 ask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등등등은 좀 암기를 좀 해야 된다. show라든지. 이거는 사형식이라는 건 목적어가 2개 나올 수 있는 간목, 직목. 간접 목적어일 때는 에게를 넣는다 그랬고 직접 목적어에는 뭐뭐를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university는 줍니다. grant는 준다인데 사형식이고 학생들이 간접 목적어, scholarship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베이스어는 과거 분사니까 학문적인 뛰어남에 기반된 장학금을 줍니다. 라고 해서 grant는 2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사형식 수요동사이다. 2번이 제일 맞는 거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많은 전문가들은 주어 믿습니다. 주동, 접주동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believe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대절로 나온 거죠? 자동화가 상당히 바꿀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미래에 고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 전체의 목적어는 일단 대절이에요. 목적어는 the future of employment이며 물론 이 future of employment도 목적어이긴 한데 이 목적어는 alter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지. 즉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대절 안에서의 주어가 automation, will alter가 동사, 그 다음에 the future of employment가 목적어인데 이 future of employment 빨간색 목적어는 이 alter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고 believe에 대한 목적어는 대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어는 future of employment이며 이거는 alter에 대한 목적어예요. 이 문장의 전체 목적어 아니고 대절이 하는 동격절이 아니고 목적어절인 거기 때문에 1번 틀린 거고 believe는 자동사, 자동사는 아니죠. 왜냐면 타동사여야지만 목적어 나오는데 뒤에 대시라는 목적어 있기 때문에 3번 목적어는 대절 이하의 명사절 맞죠? 목적어는 대절 이하의 명사절이며 맞고 the future of employment는 동사의 주어이다. 동사의 주어가 아니고 동사의 목적어에다가 나야겠지. future of employment 빨간색은 여기에 대한 목적어니까. 자, 4번 목적어는 대절 이하의 명사절이며 그죠? 목적어는 대절 이하이며 future of employment 이 절에 그죠? 이 명사절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 정답은 4번이 맞는 거고. 오토메이션은 문장의 주어 아니죠? many expert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many expert. believe는 동사가 되겠지.
정답은 4번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주제니까 뭐에 대한 글인지를 고르는 거죠. 자, 일단 보게 되면 자, 상업적인 음악 라디오 방송의 주된 목적은 그죠? 라디오의 주된 목적은 전송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에게 뭐를? 그룹의 뭐에? Advertiser and Sponsor 그죠? 광고주나 스폰서의 그룹에게 청중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광고라는 것이 어떤 광고주들에게 뭔가 청중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달성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청중들은 자, as 뒤에 것만큼이나 가능한 만큼이나 굉장히 커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어떤 상업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청중들이 작으면 안 돼요. 커야 되는 것이. 많은 청중들이 있음에 따라서 훨씬 더 우리 광고는 더 효과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 이상으로 몇 가지 다른 특징들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 심리적인 프로필, 구매력, 그 다음에 어떤 level of interest, 흥미의 단계, 만족의 수준, 그 다음에 quality of attention, 집중의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의 quality의 몇 가지 다른 특징 이상으로 청중들의 양이죠. quantity는 그죠? aggregated as masses, 그죠? 모아진, 대중으로서 모아진 청중의 양은 가장 중요한 메트릭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했을 때 측정 기준이 됩니다. 뭐에? broadcaster seeking, 그죠? 뭔가 방송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측정 기준이 됩니다. 뭐의 양이? 청중의 양이. 뭘 구하는? 만드는 걸 구하는 뮤직 라디오, 그죠? 뭘 위해서? 수익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음악 라디오를 만드는 걸 구하는 브로드캐스터, 방송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측정 기준이 됩니다. 뭐가? 청중의 수가, 이런 느낌이야. 아, 청중의 수가 가장 중요하구나. 간단하게 말하면 계속 뭐에 대한 거냐면 방송이 광고가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청중의 수가 중요하다. 그 결과로서 브로드캐스터, 방송하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시도합니까? 최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의 청중의 숫자를 모함으로써 음악을 틀므로써 어떤 음악이냐면 인기 있는 음악을 틀므로써 혹은 적어도 음악을 틀므로써 어떤 음악이냐면 믿음직하게 될 수 있는 뭐에 대해서 뭐가 아니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그 청중들이 그들의 라디오를 끄도록 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존할 수 있는 그저 붙을 수가 있는 음악을 틀므로써 혹은 뭐죠? 어떤 방송국을 채널을 바꾸거나 라디오를 끄도록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의존적일 수 있는 음악을 틀므로써 혹은 인기 있는 음악을 플레이함으로써 그들의 청중의 사이즈를 최대하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라는 느낌이에요. 자, 간단하게 우리 요약을 해봅시다. 어떤 요약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그죠? 광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청중수란 청중수. 따라서 이 청중수가 우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야? 노래를 튼다는 얘기지. 어떤 노래냐면 듣기 좋은 노래. 이 구조예요, 그냥. 그러면 일단 요약이 됐으니까 정답을 한번 가보자. 정답을 하면 2번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인플루언스는 영향이죠. 광고주의 영향. 어디에? 라디오 청중들의 음악 선호. 라디오 청중들이 음악을 듣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주들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뭔가 내가 이제 광고를 맡긴다는 얘기는 이제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광고주들의 영향이란 얘기지. 청중들의 음악적인 선호에 대해서 광고주들의 영향. 잠깐만, 영향에 대한 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실수할 뻔했네. 광고주들의 영향이라는 얘기는 광고주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지. 라디오 청중들에게. 아니죠. 광고주들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5번 결과, 음악 라디오 산업의 결과. 음악 라디오 산업의 시도의 결과. 어떤 시도냐면 많은 청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죠? 엄청나게 많은 청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라디오 음악의 시도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라디오 음악은 많은 사람들의 청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결과에 대한,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좋은 노래를 듣는다는 얘기지. 많은 사람들의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한 라디오 산업의 결과는 그래서 좋은 노래, 듣기 좋은 노래를 튼다. 정답이 5번이 맞다는 얘기죠. 4번, 1번부터 볼까요?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특징, 뭐에 어떻게 호소하는 국제적인 청중, 국제 청중에 대한, 국제 청중에 대한 얘기 안 나왔고요. 광고주들의 영향, 광고주들이 영향을 주는 것, 라디오 청중들에게. 광고주들이 라디오 청중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영향을 끼친다 아니고. 3번, 어려움에 대한 얘기 아니죠.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의 오디언스, 그죠? 어디언스, 그죠? 청중들의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거에 대한, 청중들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아니지. 4번, 라디오 비즈니스에서 청중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필요성.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죠? 큰 청중들의 끌어들이기 위한 라디오 산업의 시도에 대한 결과. 그 결과가 뭡니까? 듣기 좋은 노래를 튼다 이런 느낌이니까 정답은 5번 하면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disclosure 이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공개라는 데 공개. 자, 뭐에 대한 공개냐면, 그죠? 공개의 중요한 이점은 뭐랑은 반대해서 훨씬 더 공격적인 규제의 형태랑은 반대로, 규제라는 건 뭐야? 자꾸 뭔가 숨기고 억압하고 그런 거랑은 반대로 그냥 까벌리는 거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이점은 이것의 flexibility가 뭔 뜻이죠? 유연함이고 그리고 존중입니다. 자유시장의 작동에 존중이 됩니다 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계속 억압하는 의무사항들은 무딘 칼입니다. 즉 그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죠?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다양성을. 그리고 아마 심각한 의도치 못한 역효과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느낌. 뭔가 억압을 하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억압, 규제, 이거는 역효과를 이뤄낸다 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성의 요구사항들은 그런 어떤 가전제품의 요구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요구는 뭡니까?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규제, 억압에 대한 예시야. 이것은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상품을. 어떤 상품이냐면 작동이 안 되는, 그리고 어떤 상품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냐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라는 느낌이에요. 억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고 이런 느낌이지. 근데 by contrast라는 건 뭔 뜻이죠? 대조적으로 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억압을 하면 역효과가 나지만 그러나 대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제공은 존중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억압 규제가 아니고 뭡니까? 정보 공개. 이거는 효과가 좋다는 얘기지. 만약에 자동차 구매자가 요구받는다면 측정하라고, 그리고 홍보하라고 그들의 안전함의 특징을 자동차에. 그렇다고 요구받는다면 잠재적인 차 구매자들은, 그죠? 트레이드라는 것은 안전을 트레이드, 그죠? 교환할 것입니다. 안전 걱정을, 뭐에 대해서? 다른 특징에 대해서, 뭐와 같은 가격이라든지 스타일링과 같은 다른 특징에 대항해서 안전적인 어떤 관심사를 트레이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느낌이죠. 만약에 자동차들이 측정하고 홍보하도록 요구당하는, 측정하고 홍보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야? 정보를 공개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구매자들은 그 다른 거에 대항해서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레스토랑 컨슈머들이, 두 번째 예시입니다. 만약에 레스토랑 고객이 정보를 받아요. 칼로리, 그들의 식단의 정보를 받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을 빼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뭐 하면서? 남기면서. O형식이에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죠? 그 칼로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영향을 덜 받게 만들면서라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정보를 주면 그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2점인데 어떤 2점이냐면 알리는 것에 대한 2점, 정보를 뭐 하기 위해서? 자유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억압하기보다는 정보를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이기 때문에 2번 하면 되겠죠.
자,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한 일은 뭐에 의해서 문화적인 심리학자나 그 다음에 anthropologist, 인류학자에 대한 상당한 어떤 작품은 일은 보여줍니다. 주동적 비동이에요. 실제로 크고 때때로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걸. 세상에서 그리고 개념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뭘 위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가지고 있는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여기서는 1번이 이렇게 한번 표시해볼까? In words and concept이 1번이고 뿐만 아니라 2번에서라는 건 in the social circumstance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이나 말이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뭐에 대한 차이입니까? 실제로 큰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과 개념,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냐면 특별한 감정의 표현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여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죠? 감정 표현에서 감정 묘사에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은 그러한 논문은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른 문화들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정 묘사는 차이점이 있지만 감정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감정이 차이가 없다는 건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요약이 돼. 감정 묘사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감정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자, 만약 우리가 감정을 중립적으로 그리고 중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문화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얘기는 감정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자, 예시가 나옵니다. say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라는 얘기야. 이건 for example이야. say가 중간에 있으면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어떤 색깔에 대해서 그것들은 말합니다. 뭘 말하죠? 자, 뭐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같은 내부적인 처리, 어떤 architecture, 그죠? 어떤 건축상, 어떤 architecture,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목록화하고 감정들이 이름 짓는 방식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1번을 말하면 2번을 말합니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배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배웠던 learn에다가 in particular 괄 한번 쳐볼까? 그 다음에 in particular culture가 여기까지 전치사 구고 learn에 대한 목적어가 이겁니다. 사회적인 맥락을 배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냐면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적절한 맥락은 배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느낌이야. 자, 이거 간단하게 이걸 요약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색깔은 그죠? 똑같은 내재적인 처리 과정. 색깔은 똑같은 보편적이죠. 색깔에 보편성이 있지만 내재적인 처리니까 색깔에 똑같은 보편 처리. 보편성이 있지만 그러나 해석하고 카테고리 범주하고 그 감정들의 이름 짓는 방식이 그죠?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위에 거를 한번 봅시다. 감정은 차이가 없다. 감정이 보편적이지만 묘사는 차이가 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색깔은 똑같다. 그죠? 중요한 거는 뭐는 뭐하다는 얘기야.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차이점은 뭐야? 묘사하는 거, 해석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냐면 감정 같은 것들은 보편적이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일단 정답부터 한번 가보면 이게 어떤 정답이냐. 2번 한번 가볼까요? 문화적으로 건설되어진 감정들의 표현. 봐봐요. 감정 자체는 이건 보편적이야. 감정은 보편적이지만 나타내면 표현이죠. 표현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건설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이렇게 2번으로 표현한 거예요.
감정들의 각각의 감정들은 솔직히 말하면 보편적인 거야. 슬픔, 기쁨이 다 있어.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어려웠어. 되게 어려웠어. 자, 그러나 감정적인 상태는 그들 사대로 꽤 불변일지도 모릅니다. 감정 자체는 불변합니다. 라는 느낌이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 9번 한번 가볼게요. 자, 칸트의 관점에서 기하학적인 모형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뭐 할 수 없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미적인 어떤 경험을. 그죠? 뭘 말하고 싶냐면 어떤 기하학적 너무 완벽하면 뭐가 못한다는 얘기야. 미적인 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기하학적인 게 너무 3.14, 뭐 0.72cm, 뭐 이렇게 뭔가 너무 정확하면 미적인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자, 우리 insofar as라는 것은 암기하세요. 우리 insofar as라는 건 접속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동의하는 한, 뭘 동의하죠? 기재되어 있는 그 생각의 개념을 동의하는 한, 즉 뭐 하는 겁니까? 자세함을 처리하는 거. 어떤 자세함을 처리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가 갈구했고 기념했던 그런 자세함을 처리하는 거라는 그런 어떤 기저하는 개념에 동의하는 한 기하학적인 모양들은 이해될 수 있지만 그들은 주지 않는다. 감정을 주진 않습니다. 라는 느낌이에요. 뭔지 알겠죠? 기하학적인 모양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들이 감정 같은 것들을 나타내진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자유롭고 새로운 어떤 랭스, 어떤 길이에 대해서 상상력을 움직이진 않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들이 감정, 뭔가 감상 같은 것들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반면에 형태라든지 증상은 이거는 뭐냐면 기하학적인 거랑 반대가 되겠죠. 기하학적인 건 딱딱 떨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현상, 증상이야. 이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어느 정도로 측정 불가능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현상 같은 것들. 혹은 또 어떤 것처럼 보이는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규격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현상들은 자극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즉 그러므로 그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뭔가 sublime, 숭고한 뭔가 예술적인 경험을 설득하는 능력 같은 것들을 뭔가 자극시킵니다. 라는 느낌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뭔가 기하학적이거나 그죠? 기하학은 이해의 관점이지만 뭐는 아니다? 감상의 관점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골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적인 기쁨, 뭐로부터? 제한되지 않는 것들. 제한되지 않는 것들이란 건 뭡니까? 그죠? 규격화되지 않는 거. 그죠? 기하학의 특징이 이거고. 그렇지만 뭔가 표현이라는 것은 이해의 관점이 아니지만 감상의 관점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표현, 예술적인 기쁨을 예술 이런 거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감상에 대한 영역이니까 규격화되지 않은 것들로부터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5번이 제일 맞다는 얘기지. 1번 다양성, 미적인 경험. 어디에서? 다른 에라라는 건 시대죠. 다른 시대끼리의 미적인 경험이 다르다. 이런 다양하다. 이런 거 아니고 inherent는 내재적인 다양성. 그죠? 내재적인 아름다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양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 아니죠. 내재적 아름다움 아니고. 그리고 기하학적인 완벽한 모양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현대 미적인 거에 대한 불완전성에 대한 개념, 불완전성에 대한 개념 아니고. 4번 자연스러운 경향. 뭘 향한? 미적인 자세함. 자세함으로 간다 아니죠. 정답은 5번 하면 된다.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움은 발생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think of A as B. A를, 그죠? B로 간주하다. 인간과 기계를 콜라보레이트하는 시스템으로서 간주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not A고 but B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과 기계를 협동적인 것으로서 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할 때 발생한다는 느낌이죠. 뭘 할당하죠? 어떤 일들이, 그죠? can be automated machine and leave the rest of people. 그죠? 뭔가 기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자동화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 나머지에게 남기는 거, 그럴 때 뭔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그죠? 오토메이트 되는 것들을 할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B는 1번이 assign이고요. 2번 leave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을 기계들에게 자동화될 수 있는 거를 할당하거나, 그리고 남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남길 때 어려움은 발생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은 결국에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계처럼. 어떤 방식에서 다른 방식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부터는 다른 방식에서 기계처럼 활동하도록 결국에 요구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뭔 뜻이냐면 인간을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는 얘기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인간들이 뭐하도록? 어떤 기계를 감시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경계하는 걸. 오랜 기간 동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란 얘기지. 우리는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하도록 반복된 어떤 일들을 극도로 자세함과 정확성과 함께 요구되어진 기계에 의해서. 그것도 또 우리가 또 잘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못하는 거를 기계 같은 거를 그죠? 계속 감시하는 것 같은 걸 시킨다는 얘기지. 우리가 못하는 건데.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뭘 말하고 싶어? 뭐에 대한 글이죠? 3번 논란인데 뭐에 대한 논란이냐면 할당하는 거에 대한 잘 맞지 않은 일을 인간에게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잘 못해 감시하는 거. 거기서 감시하는 것 같은 것들을 인간에게 맡긴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82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